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어제 방송된 경기도 성남시장 TV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후보가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에게 질문하는데, 네, 우리 신영수 후보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또 지도자, 선장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영수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토해양위원 하셨지요. 그때 순환구호법 개정해가지고 이 순환구호, 즉 인명구조 업무를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순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3일씩이나 해군의 UDT 또는 민간 잠수사들이 그곳에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 만들어서 특정 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선박안전 강화법안, 이거 신영수 후보님이 참여한 새누리당에서 폐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위험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해명 한번 해주시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신영수 후보 이렇게 답하는데, 세월호 사건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입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순환구호법 물론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순환을 구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표 발의는 딴 의원이 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 소위 의원의 전체 회의, 본회의 때 다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되면은 전 시설물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이 안전하고 성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의무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 폐기하신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영수 후보께서 다른 국회의원 다 동의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훔쳤다고 해서 내가 훔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선박 안전 강화 법안 폐기하시고 순환구호법, 소위 해경 언딘 유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 만드셔서 사고 위험 높이고 순환구호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사실 위험성 높아서 사고 났고 구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영수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2분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구조하는 계획, 집행 이거 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도 문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 말, 국민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기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방금 뉴스 재구성에서도 어제 성남시장 여야 후보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방금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남시장 후보 모시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네. 어제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하고 해난 구호법 등 네네.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서 하이라이트만 네.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들으셨어요? 네, 끝부분이 조금 들었어요. 아, 거기도 들렸군요. 네네. 예. 국민 전체가 반성하라 그러네요. 신영수 후보는. 네. 제가 어제 토론을 하다가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황당무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질문을 했던 취지는 네. 순환구호법 개정에서 들었어요. 구조 어렵고 또 선박안전관리 강화법안 폐기시켜서 사고 위험 높였으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꾸 법은 원래 좋은 건데 하시더니 아니 원래 제도가 나쁜 게 예. 제도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게 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 반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셔가지고 좀 황당무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가만 내가 뭘 반성해야 하지?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네네. 오늘부터 지금 이제 깜깜이 선거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어제까지 조사한 건 이제 오늘 내일 며칠 사이는 공표할 수 네네. 있는데 좀 엇갈리더라고요. 중부일보하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초접전이고 네. 경기일보, 기호일보 이런 데서는 좀 격차가 나면서 지금 우리 이 후보께서 앞서고 있는 걸로 네, 나타나는데 여론조사가 틀릴 때도 많고 좀 이번이 네. 또 잘못하면 이번 선거가 여론조사 기관들의 무덤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만 이 후보께서 보시기에 네. 가장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서 지금 판세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도 다녀보고 이제 여론조사에 유리한 여론조사, 불리한 여론조사 다 접촉을 하는데 네. 바둑으로 하면 눈 터지는 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눈 터지는 개가. 네, 우세해도 1, 2%, 열세해도 1, 2% 안에 정말 초박빙 같아요. 그럼 딱 붙었다 이런 표현들을 네, 하는데 거의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약간 뜻밖이네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판론 이것도 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한계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심리 이런 것도 있어서 원래 균형 맞추려고 하는 경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아야 되고 또 특히 후보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면 저희가 좀 낫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상당히 앞설 거로 생각했는데 네네. 의외로 조사 결과상으로는 저희 자체 조사를 해도 예. 거의 앞뒤로 1, 2%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확실히 맞긴 그렇습니다. 맞군요. 네, 이게 여론조사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야권이 좀 많이 나오는 거는요. 네. 이번에는 아마 야권표가 아니라 여권표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저도 동의하겠더라고요. 네, 역결집을 하는데 전에는 이제 큰 잘못이 없으니까 서로 막 글을 떠드는 상태였는데 네. 지금 이제 여권이 세월호 참사부터 워낙 엉망이니까 예.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월호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이념이나 진영과는 전혀 무관한데 네네. 한 달 넘게 지속되다 보면서 대통령이 타겟에 오르고 하니까 극우 보수에 가까운 분들부터 그쪽에서부터 망언 비슷하게 나오면서 왜 대통령이 욕먹고 사과해야 되느냐 그게 어떤 네네. 정서를 건드리면서 뇌관 중에 하나가 터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측이 먼저 결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묘한 현상인데 네. 아마 박정희시대 향수를 느끼는 분들 그리고 우리 불쌍한 대통령 이런 생각들은 좀 황당무계한 그런 여론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야당 지지 의사를 숨겼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묘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비단 성남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이번에 지금 안산이 포함된 경기도가 네. 여러모로 굉장히 전국에 가장 주목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조금 좀 한숨 돌린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네. 현직 지사가 출마를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지난번 선거도 아깝게 놓친 게 있는데다가 최근 한 달 이상 전국적 관심의 핵이었던 안산이 있고 그리고 네.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수도 많고
네. 한수 이북과 이남의 정수도 다르고 그런데 인구 70만 이상인 빅시티, 빅세븐 네. 경기도에 그게 네. 거기가 지금 아주 팽팽하고 막 누구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종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이요? 예, 예를 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상적이면은 예를 들면 실력이 비슷하면 경기 내용 비슷해져야 되는데 예, 축구장인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한 상태의 게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종편을 포함한 이제 소위 언론 장악, 뭐 방송, 종편 또 일간지 등등해서 너무 소위 야권들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 이제 당연히 현 집권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네. 서민층, 이 서민층 중에 점점 더 좀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말이에요. 예. 극단적으로 여권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말을 붙이기 어려운.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랬죠. 네, 근데 그 경향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하,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던 것 같고 이게 좀 극우적 성향을 자극하는 좀 그런 그 언론 환경들이 예. 소위 그 점은 있죠. 그 힘든 그야말로 가장 최하의 좀 아주 나쁜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극우적 성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하. 그 점은 언론학자들에게도 한번 좀 네. 공부거리로 할 만한 충분한 그렇습니다. 차이가 저희는 다녀보면 이 학식이 있고 좀 이렇게 학력 높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오히려 저희 지지층 많은데 예. 뒷골목에 아주 힘들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소리 하시면서 뭐 저희 적대적 태도로 취하시니까 예. 좀 놀랍고 그러죠.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냥 기초단체 시장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정치적 네. 체급은 막 헤비급이 됐어요. 처음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 했지. 네. 또 뭐 변희재, 정미용 이런 저기들이 막 고소하니까. 네. 제가 성남 유권자입니다. 그러시죠. 서울 살다가 3년 전에 일이사 왔는데 네. 성남시장이 일면 톱이 되더라고요. 네. 그 모라토리엄 때. 많이 했죠. 제가 신문사밥을 20년 가까이 먹었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기사를 읽어봤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이재명 이분이 이게 언론하고 싸울 줄을 아시네. 그러면서 그랬는데. 네. 그 뒤로도 몇 번 막 일면에 나길래, 네. 성남이 이렇게 센 데였나? 그런데, 4년 전에는 이대엽인가 하는 그 쭉 시장 몇 번 해오시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권표가 분산돼 갖고 우리 이 후보가 당시 당선되는데 도움이 많았다.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런 얘기들 성남에 오래 살던 분당에 오래 살던 친구들이 이런 말 하던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현역 시장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네. 상당히 저희가 혜택을 받죠.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 때문에 어부질이 전 시장과 예를 들면 이제 야당 네. 되고 여당 후보가 이제 각광을 못 받은 거죠. 남은 눈에 잘 안 띈 거예요. 예. 그래서 집결을 못했던 것 같고요. 며칠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양자 구도가 된 데다가 예. 아주 극히 군소 후보이긴 하지만 군소 후보도 한 2명 나오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검승부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남의 절반이 이제 넘게 된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소위 강남벨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강남벨트는 잠깐 손학규 대표가 한번 보궐선거에서 이긴 거 외에는 계속 졌죠. 예. 여기는 자기가 자기에게 투표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거 등록 직전에 예. 나와서 꽂아도 되는 곳입니다. 어허. 이런 곳이 절반을 차지하니까요. 예. 아마 경기도 대도시권 중에서 이쪽 지역이 제일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그런 영향이 4년 크죠. 전에도 네. 분당 쪽에서는 이 시장이 지셨어요? 졌지요, 당연히.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조금 질 것 같아요. 그 근데 모라토리엄 지는 정도는, 또 지는 정도는 좀 벗어났고. 가까워질 것 같고요. 예.
그 지역 커다란 현안이던데 그 분당 수서로인가 그거 지하화도 됐는데도 네. 그 뭐, 직접적 혜택이 분당이잖아요. 근데도 표가 안 와요? 민정역 환승역도 만들었고, 예. 고압선 지중화도 다 끝냈고, 리모델링 사업도 상당히 성남시가 이제 주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는 안 와요? 그래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되니까요. 어휴.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 20%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저희가 한 7, 8% 정도 이제 커버하고 한 2, 3%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강철은 담금질과 단련 속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인정받는 시장 후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남이 경기 동부권의 거점이니까 주변 파급 효과도 감안하시면서 굵은 정치인 제목으로 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반응이 뜨겁다는 말씀을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민